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감성 다큐 스토리입니다. 특정 인물 및 기관과 무관하며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이었다. 도시는 이미 퇴근 시간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소리 속에서 혼자 멈춰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미래가 들어 있었다. 안정적인 회사의 정규직 합격 통보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시작. 그는 단 한 번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결정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순간이었다. 그날 그는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비가 점점 거세졌고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재능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누구나 겪는 흔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고 합격 문자 대신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만 계속 쌓여갔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들 겪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했고 단체 채팅방에는 첫 출근 사진이 올라왔다. 정장을 입은 친구들, 사원증을 목에 건 모습, 환하게 웃는 표정. 그는 그 사진을 조용히 넘겼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말하기도 이제는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다. 카페, 편의점, 물류센터. 일이 끝나면 다시 취업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또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요즘은 어떠냐? 짧은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곧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위로에 가까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때였다. 우연히 한 공고를 보게 됐다. 정규직도 아니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다. 작은 스타트업의 단기 프로젝트 모집이었다. 기간은 3개월.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경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하고 싶은 일이었다. 직접 기획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는 잠시 고민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에게 합격 연락이 왔다. 대기업 협력사에 정규직 채용 합격.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기회였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안정적인 길과 불확실한 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합격 메일을 다시 읽었다. 연봉, 복지, 근무 조건. 모든 게 괜찮았다. 그리고 다시 스타트업 공고를 열었다. 짧은 설명. 단순한 조건. 미래는 알 수 없는 자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지. 아니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그는 오래 멈춰 있었다.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마감 하루 전 그는 다시 이력서를 열었다. 스타트업 지원서였다. 커서를 깜빡이며 손이 멈췄다. 이 선택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시 취업 준비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지원하기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3개월짜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출근 첫날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금 당황했다. 직원은 단 4명. 회의실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이 정말 회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대표는 말했다. 우린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한마디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게 처음이었다. 기획도 직접 해야 했고, 자료도 직접 만들었고, 실수도 계속 이어졌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정규직 회사를 갔다면 지금쯤 훨씬 편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선택했잖아.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몰입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도 밤을 새웠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작은 반응이었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조회수가 늘어나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어쩌면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들이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문의였지만 점점 협업 제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불확실한 선택의 결과였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조회수, 사용자 수, 문의 메일. 하나씩 늘어나는 지표들은 그가 눌렀던 그 한 번의 버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대표는 어느 날 회의 중에 조용히 말했다. 이 프로젝트 계속 키워봅시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일은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집중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밤 사무실에는 그 혼자 남아 있었다. 불 꺼진 공간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작고 어수선했던 사무실, 불안했던 첫 출근, 그리고 후회하던 마음. 그 모든 시간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문득 메일 알림이 하나 떴다. 외부 기업에서 온 제안이었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다. 프로젝트 협업 제안, 그리고 투자 검토. 순간 손이 멈췄다. 그는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메일 하나 왔는데요. 잠시 후 대표가 사무실로 돌아왔다. 둘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진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그는 처음으로 이 선택이 더 큰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회의실도 없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대신 벽에 종이를 붙였다. 아이디어를 적고 다시 수정하고 또 지우고 그 과정이 반복됐다. 발표 전날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조금 달랐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발표 당일 그는 작은 회의실에 들어섰다. 넓은 공간,
정리된 책상, 차분한 분위기. 상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이 방향을 선택했는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는 준비했던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졌다. 대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만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하고 직접 만들어 온 결과였기 때문이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가 말했다. 흥미롭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는 그 한마디에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 협업 진행, 그리고 초기 투자 결정. 그는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눈을 의심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프로젝트였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 정규직 회사를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우리 진짜 시작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3개월짜리 프로젝트는 정식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가 선택할 차례가 아니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회사는 점점 성장했다. 직원도 늘었고 사무실도 옮겼다. 처음 4명이던 팀은 10명이 되었고 다시 20명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처음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받았던 정규직 합격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봤다. 그때 선택하지 않았던 길, 분명 안정적인 미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더 맞는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 선택을 했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춰 서 있지 않았다. 이미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크게 보이는 건 아니다. 때로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결정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그가 눌렀던 단 하나의 버튼처럼 그 선택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불안했지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온다. 안정적인 길과 해보고 싶은 길 사이에서 멈춰 서 있는 순간.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 이후의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단 한 번의 선택 이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삶을 바꿨다. 지금 당신 앞에도 작은 선택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선택은 언제나 한 번이면 충분하다.